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상상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손끝에서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을 혁신하고 있는데요. AI 써보신 분들은 AI가 너무 좋고 유능하고 뭐 역대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류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예술과 창작도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손길을 대체하는 도구에서 시작해 이제는 인류와 공존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이로 인해 달라질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인류는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학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인공지능은 의료진과 원팀이 되어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부천의 한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응급 뇌졸중 선별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뇌출혈 및 대혈관 폐쇄 여부를 3분 이내에 판독해내는 것인데요. 국내 사망률 5위 안에 포함되는 뇌졸중 의심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뇌출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조형 CT를 가장 먼저 시행하는데요. 뇌 손상 정도를 판단해 그 정도를 0에서 10점의 점수로 환산하는 아스펙트 점수를 기준으로 치료가 시작됩니다. 아스펙트 점수가 낮을수록 뇌 손상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CT 판독자의 숙련도에 따라 판독자 간 점수 오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은 눈의 위치, CT 결과물의 미세한 음영 차이를 분석해 의료진이 눈으로 찾아내지 못한 진단을 내리는데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내놓는 아스펙트 점수는 치료를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아무리 트레이닝하고 단축시키려고 해도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실링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런 곳에서 어떤 숙련된 전문의만큼 정확하게 선별을 해줄 수 있다면 더욱더 도움을 많이 줄 거라, 이런 두 가지 점 때문에 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했는데요. 전국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진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들의 라벨링 작업이 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솔루션을 사용 중인 의료진의 만족도는 높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서 의료진의 시술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뢰를 받는 과 선생님들도 본인들도 모르게 AI 판독은 어떻게 나왔어요? 라는 걸 먼저 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많이 신뢰를 하고 의존을 하고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솔루션은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검사 결과 판단에 있어 도움을 주고 부족한 의료진을 대신해 진단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진료 초기 과정의 일부로 녹아들어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많은 일 아니면 사람이 다른 어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시간을 세이브 해주는 역할을 아직까지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기 같은 경우에도 영상의과 의사가 다른 데 시간을 더 쏟을 수 있도록 시간을 세이브 해주고 또 치료하는 의사들의 시간을 더 세이브 해주고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치료 성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AI 소프트웨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역시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의 한 업체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오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고민을 선택하거나 말하면 기기는 그에 대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사람들과 대화하기 힘든 고민 내용을 우체통 모양 박스 안의 키오스크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사용자는 AI 상담 기능을 통해 맞춤형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고민을 말하면 고급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 분석되어 실질적인 조언과 행동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위로와 조언을 전하는 이 키오스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고민 상담과 주제별 상담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수준 높은 상담 대화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튜닝과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성별과 고민, 주제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해서 상담이 진행되며 실제 사람 상담사가 주제별로 자주 묻는 상담 질문 등을 학습 데이터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기본 세팅된 검사 외에도 내담자의 특징에 따라 추가로 커스터마이징 검사가 가능하고 답변의 유형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자연어 처리 엔진을 사용해서 금지어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지능이 실수할 수 있음을 감안해 폭력, 자살 등 위험한 단어를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버전도 등장했는데요. 이 키오스크를 통해 인공지능과 학생과의 상담 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더 심각해지기 전에 상담과 치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인공지능 대화형 디지털 치료기기도 등장했는데요.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AI 캐릭터가 공감 대화로 환자 상담을 수행합니다. 내담자는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AI 고민 상담과 감정 표현, 스트레스를 배출할 수 있고 의료진은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요약, 분석하여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정부 과제를 통해 공동 개발했고 실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통해 안정성, 유효성을 증명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전에 환자의 상태나 병력, 가족력, 주요 증상 등을 파악하는 예진을 수행하는 솔루션도 연구 개발 중입니다. 전문가는 미래의 인공지능은 더 세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감정 변화를 분석하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제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의 학습 경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강경욱 교사는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 전북 지회장으로서 인공지능을 다양한 업무에 적극 활용하며 교육 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라는 게 좀 반복적인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우리가 수행을 할 때 AI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초안을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 준비를 할 때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을 좀 더 빨리 찾는, 또 빨리 정리하는 그런 데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용할 AI는 뭐였죠? 수업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생성형 AI가 이를 대신 처리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료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수업 자료를 더욱 다각화하여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생성형 AI는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템플릿을 바탕으로 학부모와의 상담을 준비하기 때문에 상담의 질이 높아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학부모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학생 하나하나를 저희가 알고 학부모한테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22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상담을 뭐 1시간 동안 해야 될 내용을 5분에서 15분 정도로 줄이는 그런 효과를 이번 연도에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이 직접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은 편향된 정보의 위험성 때문에 제한하고 있으며 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많은데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정보가 나오거나 학생들이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중간에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서 처음부터 해요. 그다음에 왕이 되어서 그럼 지능왕의 역할을 교육 분야에서의 생성형 AI는 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윤리적인 사용과 적절한 지도 아래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라는 게 칼 같은 도구라고 전 항상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칼을 요리할 때 쓰면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사람을 향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AI 할루시네이션과 뭐 AI를 통한 어떤 정보의 편향성 또는 학생들이 나이에 따라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많이 익혀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예술 분야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능력을 확장하고 상상 속의 장면을 현실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전에 있는 AI는 주로 판단형이라고 합니다. 분별형, 판단형.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학습한 다음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판단하고 예측하고 결정하고 추천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챗GPT를 필두로 해서 생성형이라는 게 나오는 건 이제 얘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글자를 만들어내고 그림과 동영상, 소리, 심지어 이제 그 가상 인간도 만들어내서 일종의 이제 콘텐츠들을 자꾸 제공을 해줘서 사람들이 주로 창작하는 영역 이 부분까지도 도움을 주는 게 생성형 AI다. 생성형 AI는 예술가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활약하며 예술 창작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물리적, 시간적 한계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던 작품들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텍스트로 인물을 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후 영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사용해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텍스트로부터 제가 생각했던 어떤 장면을 구상하면 그거를 언어적으로 텍스트로 풀어내고 그리고 그걸 이미지로 만들고 이미지를 다시 영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별도로 만든 AI로 만든 음원을 바탕으로 배경음악과 효과음들을 합쳐서 영상을 만드는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 혹은 1인 작업자들이 굉장히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인 뉴욕 타임스퀘어. 이곳에서 그의 작품이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상영됐습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는 영상은 현대사회의 갈등과 혐오를 넘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시인 이상의 오감도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들을 사용해 예술적 존경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서울 라이트 전시회에서도 그의 작업은 주목받았습니다. 미래의 가상인물을 창조해 세로로 긴 스크린에 루핑 영상으로 전시된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배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연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우의 얼굴을 모션 캡처하여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인물에 입히는 방식으로 배우가 마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의 옷을 입고 연기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딥페이크와는 차별화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배우들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오히려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는 무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배우들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조금 생성형 인공지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장면들, 이런 거 초현실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던 작업들을 이제는 개인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디렉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창작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결과물들이 똑같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각자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고 각자의 관점들이 다 독특하기 때문에 종합예술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다양한 예술,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고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창작 활동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많이 보고 싶었어. 못 보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 다행이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기술은 과거의 소중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다시 영상으로 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아들 재용아, 오랜만에 얼굴 보는구나. 나 좋아 보이니 오랜만에 너 본다고 신경 쓰고 나왔어. 이렇게 기술의 힘을 빌어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구나. 네 엄마도 같이 오면 좋았을 텐데 아쉽구나. 이 서비스는 돌아가신 가족의 사진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가상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한다, 재용아. 사진 한두 장과 뭐 소량의 음성 데이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는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화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이라든가 이런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그거를 사진이 움직이면서 뭐 그 영상의 목소리의 주인공의 음성으로 어떤 말이든 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그런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개발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고객이 제공한 사진과 음성 파일을 학습하고 고객이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해당 인물의 목소리로 읽어낼 수 있는 파일이 완성됩니다. 이 파일을 딥러닝 팀이 사진에 결합해 립싱크 기술을 적용하며 사진 속 인물이 말하는 듯한 입술 모양을 구현한 뒤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어 최종 결과물이 고객에게 전달되는데요. 엄마 어때? 건강한 모습으로 남겨지고 싶다고 했더니 이런 선물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는 언제나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었어. 한순간도 너희 사람들의 감정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특히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도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요. 홀슨과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QF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교수와 학생들은 건강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먼저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이 입력되면 해당 얼굴 부분을 딥러닝 모델을 통해 추출하고 자체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모델에 투입합니다. 어떤 영상이 들어오면 그 프레임 단위로 변주를 우선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그 만약에 프레임이 변조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합성이 되었는지까지 같이 합성 유형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최종 결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영상이나 이미지가 딥페이크이다 아니다를 확률적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생성된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은 점차 심각해지는 딥페이크의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딥페이크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람들을 기만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방송이나 이런 콘텐츠 제작에는 대단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어린 시절을 뽑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돌아가셨던 분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이제 어린 시절이나 돌아가신 분을 이제 시청자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정말 진짜 같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AI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얘가 가짜인데도 진짜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데, 기술이 들어와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데 의식은 옛날 거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변하는 만큼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문제의식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류와 감정을 교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인류의 안녕을 지키며 인류의 창의력을 무한히 실현 확장하는 인공지능 기술. 이렇게 인류의 동반자로 자리 잡은 인공지능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인류와 인공지능과의 공존.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변화들을 기대해 봅니다.